데드락을 우리는 공부하고 있어요. 데드락이 발생하려면 데드락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 4가지가 있는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봅시다. 우리 한 주 쉬었으니까 저쪽에 오른쪽에 맨 뒤에 있는 학생, 데드락이 발생하는 4가지 조건 뭐가 있나요? 혹시 기억나는 게 있어요? 어떤 조건들이 발생할 때 프로세스 간에 데드락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concurrency control, 그 다음에 synchronization, 데드락이에요. 그래서 프로세스 간의 경쟁 또는 프로세스 간의 그 공유, 협력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데드락이에요. 되게 이제 자원에 대해서 경쟁하는 프로세스 간에 이제 데드락이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떤 조건들이 있죠? 뮤추얼 익스클루전이 뭐예요? 그러니까 원래 자원에 대한 액세스가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하게 이루어져야 할 때 그런 조건이 있을 때는 우리가 데드락이 발생할 수 있어요. 만약에 뭐 그냥 동시에 여러 사람이 여러 프로세스 사용할 수 있다면 데드락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렇죠? 큰 문제가 없는데 누군가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하게 그 자원을 사용해야 될 때 우리가 그 크로스 섹션에 있는 그 자동차 도로에서의 스탑도 어느 자동차가 진입하면은 다른 자동차가 거기 진입할 수 없죠.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예요. 그 옆에 또 다른 조건? 어떤 프로세스가 한 자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프로세스가 그걸 가져오려고 할 때. 네. 가져오려고 할 때라기보다는 지금 얘기한 조건은 no preemption. 그러니까 프리엠션을 그냥 뺏어올 수 있으면 데드락은 발생하지 않는데 프리엠션을 못한다는 가정하에서 자원을 일단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뺏어갈 수 없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그게 2번째 조건이고 또 그 다음에 옆에 3번째 또 어떤 게 있어요? 다들 이제 그 페이지에 딱 검색이 된 것 같은데 hold and wait. 자원을 자기가 필요한 자원이 다 있는 프로세스는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아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을 상태에서는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데 항상 데드락이 발생했을 때는 데드락이 걸린 프로세스 간에 그 중에 프로세스들은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프로세스가 있는 자원을 요청하고 있죠. 그런 경우에 데드락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hold and wait이라고 하고 그럼 지금 얘기한 mutual exclusion, no preemption, hold and wait이 발생한다고 꼭 데드락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죠. 네. 그거는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자원을 억세스할 때는 거의 다 그런 형태로 억세스를 해요. 뮤추얼 익스클루시브하게 그리고 한번 가지면 계속 가지고 올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한 번에 다 요청하는 게 아니라 인크리멘탈하게 요청을 하죠. 일반적인 조건들인데 이런 3가지 조건이 발생한다고 반드시 데드락이 발생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 되려면 어떠한 또 조건이 성립해야 돼요? 응? 1, 2 올지 예상 못했구나. 데드락이 발생할 때는 2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거를? 서큘러 체인. 그래서 데드락이 발생하는 프로세스들 간의 서큘러 체인. 우리가 일방통행으로 이렇게 링크가 만들어질 때 나는 뭘 가지고 있고 상대방 걸 원하고 상대방도 내 걸 원하든지 이렇게 서큘러 체인이 만들어질 때 비로소 데드락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데드락 어보이던스를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번 수업에 이어서 얘기해야 되는데 데드락을 해결하는 어프로치가 3가지가 있다고 그러고 보통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어프로치도 보통 3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이 이제 데드락과 유사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이제 운영체제나 이런 컴퓨터를 배우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딱 3가지 어프로치를 생각하는데 그 어프로치가 뭐가 있어요? 뒤에? 뭐가 있어요? 어떤 어프로치가 있어요? 데드락을 해결하기 위한 3가지 어프로치. 네? 기억이 안 나? 네, 그 옆에 뭐가 있어요? 그 옆에. 그 앞에 우리 학생 어떤
있어? 검색했는데 보니까 찾았어요? 응? 예. 세 가지 어프로치. 디텍션과 리커버리. 그래서 보통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예 발생하지 않게 애초에 싹을 제거하는 게 프리벤션이죠. 프리벤션. 아예 방지하지 않게 만드는 거야. 프리벤션. 두 번째는 살살 피해가는 거야. 살살 피해가는 거야.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되드락이 발생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뒀다가 주기적으로 되드락이 발생하는지 디텍션하고 만약에 되드락이 발생하는 경우 되드락이 있으면 안 되겠죠. 더 이상 프로세스 진행을 못 하니까 그거를 이제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리커버리라고 그래요. 그 프로세스들의 일부를 취소시키거나 이전에 체크포인트로 다시 롤백 시켰다가 다시 시작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런 프리벤션, 어보이던스 혹은 디텍션 앤 리커버리 이 세 가지 어프로치를 생각한다고. 그렇죠? 요즘에 정치가 시끄러운데 이런 문제가 안 발생하려면 당이 하나만 있으면 돼. 안 싸워 그럼 하나의 당으로 다 합쳐서 프리벤션.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프리벤션은 뭐예요? 프리벤션은 공산당 안 싸우잖아. 그래서 당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프리벤션은 뭐죠? 프리벤션 어떻게 하는 거죠? 기억나요? 미연의 싹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떤 어프로치가 있어요? 네, 앞에 있으면 잘 생각 안 날 테니까 그냥 한번 생각해 봐. 어떤 어프로치가 있어요? 우리 다 공부한 건데 처음 들었다고 생각하고 한번 되드락이 발생하는 거를 아예 프리벤트, 금지하려면 예방하려면 금지보다는 예방이 맞겠네. 어떤 어프로치가 가능해요? 여기 앞에 프리벤션 어떤 게 가능할까요? 프로세스 들어가는 것만 응? 리소스를 가지고 프로세스 안 들어가는 건 아예 리소스 얼로케이션을 안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어떻게? 프로세스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는 들어간다는 게 무슨 말이지? 그 리소스 필요한 거 처리하려면은 응. 리소스 내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 안 들어가는 것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그냥 아예 다 얼로케이션 한 번에 다 얼로케이션 하든지 네. 아니면 얼로케이션이 불가능할 것 같아 아예 안 하든지 all or nothing. 네. 그거는 무슨 어프로치라 뭐라 그래? 프리벤션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어떤 방법인지 알아요? Requesting resources at once. 이게 지금 다 이제 검색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프리벤션은 아까 이렇게 되드락이 발생한다면 네 가지 조건이 성립해야 된다 그랬어요. Mutual exclusion, no preemption, 그다음에 hold and wait, 그다음에 뭐라 그랬죠? Circular wait, circular chain. 그럼 그 조건 네 조건 중에 하나라도 조건이 성립하지 않으면 되드락은 발생하지 않아. 그래서 단단해요. 프리벤션은 각각의 조건을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시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뮤추얼 익스클루전은 자원은 원래 그렇게 억세스하게 되어 있어서 뮤추얼 익스클루전은 우리가 어떤 제어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뮤추얼 익스클루전은 못 하는데 아까 홀드 앤 웨이 누군가 어떤 프로세스가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프로세스 거를 요청할 때 홀드 하면서 요청할 때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게 안 발생하려면 어떻게 돼요? 아예 없든가 한 번에 다 요청받든가 그러면 뭘 가지면서 요청하지는 않겠죠. 그게 지금 우리 학생이 대답한 request all at once 한 번에 다 요청하든지 아니면 그게 불가능하면 기다리든지 그러면 그 조건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홀드 앤 웨이트 조건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되드락은 발생하지 않아요. 두 번째 또 아까 뮤추얼 익스클루전 말고 노 프리엠션 어떻게 하면 돼요? 프리엠션. 노 프리엠션 어떻게 하면 되지? 여기 우리 맨 앞에 학생 맨 앞에 앉아서 질문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노 프리엠션 어떻게 방지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지? 쉬운 건데 사실은. 어떻게 하면 돼? 노 프리엠션은? 프로세스의 우선순위 부여해 줍니다.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높은 경우는 그냥 뺏기게? 프리엠션 시키게?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는데 노 프리엠션 조건은 원래 갖고 있으면 못 뺏게 되어 있으면 발생하는데 뺏으면 돼. 뺏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누가 요청하는데 갖고 있어도 안 줘. 그럼 어떻게 돼? 누가 요청하는데 그 요청이 만족되지 않으면 얘가 갖고 있는 걸 내놓는 게 한 가지 방법이야. 리퀘스터가 포기하는 거야. 아니 너 다 써. 너부터 해. 그게 한 가지 방법. 또 다른 방법은 뭐예요? 지금 얘기했듯이 내가 우선순위가 너 높은데 네 거 나한테 먼저 줘 하고 뺏어오는 거. 그래서 양쪽에 다 우리가 프리엠션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프리엠션이에요. 프리엠션. 오케이? 알겠죠? 우리 알겠나? 노 프리엠션, 프리엠션 시키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 프리엠션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해서 한번 고민에 빠진 것 같은데 그냥 이제 강제적인 방법을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큘러 웨이트 컨디션은 어떻게 해요? 리소스 타입별로 리소스 타입의 순서를 정해서 모든 프로세스가 원래 요청 순서랑 상관없이 그 순서대로 요청하게 만들어 놓으면 강제적으로 그러면 서큘러 웨이트 컨디션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 순서대로 돌아가서 그 순서대로만 액세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큘러 웨이트 조건을 방지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프리벤션 기법이고 그 프리벤션이 가장 보수적인 거예요? 아니면 가장 리버럴한 거예요? 보수적인 거죠. 아예 그냥 방지하는 거니까 가장 보수적인 방법. 가장 리버럴한 방법은 뭐예요? 뒤에? 그냥 프리엠션 방안 중에서 말씀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 어프로치가 있다. 되돌아 해결하기 위한 프리벤션, 어보이던스, 디텍션, 리커버리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어프로치 중에 가장 리버럴하다는 것은 보수의 반대. 어보이던스, 살살 피해가는 거. 어떻게 보면 그게 그렇게도 느껴질 수 있는데 가장 리버럴한 거는 테드락이 발생하지 않는지 그냥 다 허락하는 거야. 그게 리버럴하잖아. 그러니까 모든 자유를 다 허락하는 거야. 가장 극단의 민주주의. 네 마음대로 해. 그럼 많은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게 디텍션의 리커버리예요. 이해돼요? 그냥 냅둬 그냥 자유롭게 해. 그게 가장 리버럴한 거 아니야. 그럼 결국 궁극적으로 테드락이 발생할 수 있죠. 프리벤션 같은 경우는 아예 조건을 방지했으니까 발생할 수 없게 만들어놨는데 사회제도를 얘는 사회제도가 발생할 수 있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발생하면 어떻게 돼? 뭔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어떻게 주기적으로 데드락이 발생했는지 디텍션 한 다음에 데드락의 그 인볼브된 프로세스를 찾고 그 프로세스를 일부를 취소시켜야 돼요. 그게 디텍션 앤 리커버리. 어보이던스는 그 중도적인 어프로치. 중간에서 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여기까지는 일단 허락해보고 이번에 하면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하면 그때는 허락하지 않고 이렇게 피해가는 방법이 어보이던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세 가지 어프로치를 생각해 봐요. 프리벤션, 살살 피해가는 어보이던스, 그 다음에 그냥 리버럴한 거 내버려 두고 그때 하는 거. 뭐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아기를 키우거나 그러면 애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둔 다음에 문제가 되면 그때 하는 게 가장 리버럴한 거고 이건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안 돼를 딱 만드는 게 프리벤션. 중간에 한번 생각해보고 요건데 요건 안 돼, 그 어보이던스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전에 한번 유사하게 내 그 박사 시시스가 캐시 코어런스인데 캐시 코어런스를 세 가지로 어프로치로 풀었어요. 프리벤션, 디텍션, 어보이던스 세 가지 어프로치로 분류를 해봤다. 모든 문제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디텍션이 아니라 어보이던스를 지난 시간에 했었죠. 어보이던스의 이 알고리즘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다 기억을 못하니까 요거를 뱅커스 알고리즘이라고 했죠. 마지막에.
그래서 뱅커스 알고리즘 뭐야? 이 뭐 어보이던스에도 프로세스 이니시에이션 디나이얼 좀 더 보수적인 어프로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보다는 조금 더 리버럴한 리소스 얼로케이션 디나이얼. 리소스 요청 하나하나마다 얘를 허락할 건지 말 것인지를 피해가는 방법이 있고, 이니시에이션 디나이얼은 조금 더 보수적인 거예요. 프로세스 자체를. 그래서 이니시에이션 디나이얼은 우리가 요식만 보면 아는데, 우리가 지금 데드락에서는 4가지 벡터란 매트릭스를 가지고 문제를 풀죠. 그래서 리소스 타입별로 몇 개가 있는지, 전체 개수, 그 중에 현재 어베일러블한 게 몇 개 있는지, 이게 R이랑 V 벡터고, 클레임은 이쪽은 프로세스고 이쪽은 리퀘스트예요. M개의 리소스가 타입이 있는 거니까 어떠한 프로세스 1이 프로세스 타입 1에 대해서 몇 개를 필요로 하느냐, 미리 다 클레임을 해야만 우리가 이런 어보이던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프로세스별, 프로세스 I가 리소스 타입 J에 대해서 몇 개가 필요로 한지를 미리 클레임하는 거고, 얼로케이션은 그 중에 실제로 할당된 거. 이 4가지 벡터랑 매트릭스를 가지고 푸는데, 가장 쉬운 하지만 좀 보수적인 어보이던스는 뭐예요? 어떤 프로세스를 시작할 때 기존에 이미 얼로케이트된 프로세스의 클레임을 모두 합한 거랑 어떤 각각의 리소스에 대해서 새로운 프로세스 n+1, 새로운 프로세스가 요청한 클레임이 만약에 현재 어베일러블한 것보다 하나라도 초과가 되면 다 할당하면 오버하잖아. 그렇죠?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리소스가 충분하면 계속 허락하는 거야. 클레임 얘는 이만큼 쓸 거니까 오케이, 너 시작해. 그 다음에 다음 프로세스 보더니 클레임들이 쫙 임하는데, 우리 충분히 어베일러블하니까 기존에 얼로케이션 한 것까지 포함해도, 클레임한 것까지 포함해도 얼로케이션 아니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럼 허락하게 하는 거야. 하지만 새로운 들어온 프로세스의 어떤 요청이 기존에 클레임한 거랑 새로운 클레임이랑 초과하면 허락을 하지 않는 거죠. 이게 이제 한 가지 어프로치고, 이거는 이제 프로세스 단위로 피해가는 건데, 뭐 이 방법은 자주 사용하지 않고, 실제로는 리소스 얼로케이션 디나이얼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이게 유명한 뱅컬스 알고리즘이에요. 뭐 얼마만큼 있고 그 중에 얼마만큼을 얼로케이션 받고 얼마를 허가할 건지, 이게 은행이랑 비슷해서 뱅컬스 알고리즘이라 하고, 여기서 키포인트는 어떤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요청을 우리가 허락한다면, 그러면 아까 어베일러블 벡터가 줄어들죠. 그 요청한 만큼. 그때 나머지 프로세스들이 클레임한 거랑 얼로케이션 한 거를 빼면 나머지 아직 남아있는 요청들이 새로운 그 스테이트에서 허락이 될지 안 될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만약 그게 허락이 된다면 세이프한 거고, 만약에 그게 허락이 되지 않으면 언세이프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까지 봤어요.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이게 세이프한 상태인지 아닌지 살펴보자. 그러면 얘가 이제 처음에 이니셜하게 자기가 프로세스 4개가 리소스 타입 3개에 대해서 각각 몇 개씩 필요하다고 미리 클레임해 놓은 거예요. 나 이만큼 사용해야 돼. 이게 이제 현재 얼로케이션 된 거고, 클레임 마이너스 얼로케이션이 현재 남아있는 요청들이에요. 남아있는 요청들이고, 얘는 총 개수고, 이게 이제 어베일러블 한 건데, 이 어베일러블 한 걸로 지금 이 중에서 C-A가 이걸로 커버되는 게 뭐가 있어요? 요거 하나죠. 그렇죠? 요거 하나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 요청을 할 수 없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얘가 요거를 허락하게 되면 나중에 얘가 요청을 할 때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다 끝날 수 있죠. 그럼 얘를 반환하고 나면 얘가 워낙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 다음에 다른 프로세스 끝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이 끝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제 세이프하다고 판단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하나의 세이프 패스는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세이프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얘네들이 요청을 해도 잘 피해가면 문제가 없이 끝날 수도 있어. 운 좋으면 얘네들이 일찍 반환하거나 그러면. 그렇죠? 하지만 얘도 약간 보수적인 어프로치죠. 현재 상황에서 최소한 하나는 끝날 수 있고, 걔가 끝나면 빠져나갈 길이 있으니까 그때만 허락하는 거고, 현재 만약에 얘가 111이었다 그러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만약에 얘가 요청하게 돼서 얘를 다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얘의 요청을 서비스할 수가 없죠.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리소스 얼로케이션 디나이얼이라는 그 데드락 어보이던스에서 많이 사용하는 뱅컬스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마지막에 본 상태는 이거였어요. 이런 상태가 초기 상태가 있어. C, A, C-A, RA. 이런 초기 상태가 있는데 어떤 P1이 R1과 R3 하나씩 원한다면 P1이 R1과 R2를 하나씩 원해. 그러면 이때 얘가 만약에 이 요청을 우리가 허락한다면 허락한 상태에서 그게 세이프한지 언세이프한지를 뱅컬스 알고리즘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 허락한다면 어떻게 돼? 요게 하나씩 줄고 하나씩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얘는 하나씩 줄 거 아니야. 이해되죠? 요게 이제 넥스트 스테이트가 되는 거죠. 요 넥스트 스테이트가 세이프할지 안 세이프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거 결정하는 건 뭐예요? C-A 이 각각의 이 벡터가 이걸로 만족되는 게 있느냐? 만족되는 게 있어요? 없죠? 그럼 언세이프하다는 거예요. 언세이프 할지 안 할지는 몰라.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잘하면 되도록 피해갈 수도 있어. 얘가 하나만 요청하고 뭐 반환하고 이러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데 얘도 약간 보수적인 어프로치를 취하는 거죠. 최소한 하나 빠져나갈 길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때 허락하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 만약에 최악의 상황에 그게 안 보이면 허락하지 않는 거. 그거를 우리가 뱅컬스 알고리즘이라고 하고 그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우리가 데드락 어보이던스 알고리즘이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슈도 코드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스테이트는 아까 얘기했듯이 리소스 R 벡터, V 벡터, 어베일러블 벡터가 있고 클레임, 엔게이 프로세스가 엔게이 리소스 타입에 대해서 몇 개씩 필요로 한지 그다음에 현재 얼로케이션 된 게 얼마인지 이런 매트릭스랑 벡터를 상태에서 얘는 이제 기본적인 전체적인 오버뷰가 되고 메인 코드가 되고 얘 처음 체크하는 건 뭐예요? 현재 얼로케이션 프로세스 I에 대해서 현재 얼로케이션 된 거랑 얘가 지금 요청한 거랑 얘가 원래 클레임 한 거보다 더 많이 요청을 했어. 얘 웃기네. 자기가 원래 클레임에서는 이만큼만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미리 클레임해놨는데 그보다 더 요청한 거죠. 이번 요청이. 이런 거는 발생하지 않는데 혹시라도 발생하면 얘는 허락하면 안 되겠죠. 자기 클레임보다 더한 거니까 좀 불법적인 프로세스니까 얘는 L하고 새로운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게 어베일러블 한 것보다 더 많다. 그럼 어떻게 돼? 얘도 안 되죠. 얘는 중지시켜야 돼. 너는 요청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현재 케이퍼블리티가 아니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아닌데 지금 현재 리소스 가지고 어베일러블한 리소스 가지고 현재 요청을 서비스할 수 있는 경우에 이제 새로운 상태 그럼 우리가 그래 얘를 요청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얼로케이션 한 거에다가 하나를 추가해야 되고 어베일러블 한 건 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태로 만약에 얼로케이션 하게 되면 요 새로운 상태, 뉴 스테이트가 과연 아까 얘기했던 세이프한가? 그거를 체크하는 거예요. 만약에 세이프하면 세이프는 뒤에 있는 펑션이고 세이프하면 허락하는 거고 세이프하지 않으면 해봤더니 그거는 안 돼. 불안해. 그러면 한 발 이렇게 바둑으로 뭐 한 수 더 돈 다음에 무르는 거지. 안 되겠어. 그렇죠? 만약에 세이프하지 않다면은 원래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서 디나이 하는 거죠. 그 프로세스 보고 기다려. 오케이? 알겠죠? 이런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세이프 로직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프로세스의 집합에 레스트 해놓고 레스트에다가 모든 프로세스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다 모든 프로세스를 집어넣고 current available라는 변수에다가는 현재 available한 거를 집어넣은 다음에 요게 이제 V 벡터의 현재 상태가 되는 거죠. 어레이니까 V 벡터가 되는 거고. 데드락을 피할 수 있다고 가정한 다음에 파서블을 true로 한 다음에 만약 빠져나갈 수 없으면 false라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가 하는 거를 보면 자, 현재 모든 프로세스를 이제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C-A가 현재 available한 걸로 감당되는지 우리가 아까 눈으로 봤던 그거를 구현한 코드예요. 만약에 각각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claim 마이너스 allocation이 현재 current available보다 작거나 같으면 하나는 끝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최소 하나는 끝낼 수 있으니까 이제 희망적인 거지. 그랬을 때
만약에 발견하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프로세스가 있다는 말은 최소한 얘는 끝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끝날 수 있으니까 얘가 끝났다고 가정하고 얘한테 얼로케이션 된 거를 다시 어베일러블에 놓고, 그렇죠? 레스트에서 얘를 하나 빼고 나머지에서 계속 하나씩 끝날 수 있는지를 체크해 나가면 되죠. 그걸 계속하는 프로시저예요. 이걸 계속 수행해서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파서블 상태에서 들어가면 나중에 하나씩 빼내면 레스트가 널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세이프한 거고, 다 했는데 중간에 이렇게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을 때 폴스로 나왔는데 마지막에 아직도 못 빠져나온 게 있다면은 다 끝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프로세스는 얼로케이션 C-A가 현재 어베일러블한 거로 가능한데 걔가 있는 거를 다시 반환하고 다시 해봤더니 나머지가 다 아직은 안 된다. 그러면 중간에 레스트에 남아 있겠죠. 하지만 거기서 다시 하나씩 빼니까 궁극적으로 걔가 공집합이 될 때까지 다 빠진다면 다 끝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어보이던스 로직. 이해되죠? 이해되지. 그래서 하나씩 하더라도 걔가 한 것들을 다 반환해서 얘는 점점 줄어들고 얘는 많아지니까 점점 포지티브하게 얘는 더 많아지고 줄어들어서 걔가 공집합이 될 때까지 다 가능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데드락 어보이던스 알고리즘 혹은 뱅커스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리버럴한 어프로치. 진보라는 말은 요즘에 사실 그게 진보인가 나는.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데 요즘에 진보가 자유민주주의는 아닌 것 같아.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자, 이거는 뭐예요? 가장 리버럴한 방법이죠. 그래서 리버럴을 난 진보라고 번역하고 싶지 않아.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뭐라 그러나 가장 자유로운, 정말 자유로운 디텍션. 디텍션은 뭐예요? 프리벤션이랑 정반대였죠. 프리벤션은 아예 여러분이 어렸을 때 엄마가 여러분 다 컸으니까 지금 있지만 몇 시까지 들어와야 돼, 뭐 저녁에 텔레비는 몇 시에 안 봐야 돼, 룰을 다 만들어놔. 그렇죠? 그럼 문제가 생길 게 없잖아. 그 룰을 다 지키면. 그게 프리벤션. 그렇죠? 디텍션은 너무 바쁘든지 엄마 아빠가 너무 바쁘든지 정말 자유로워서 네 마음대로 해봐. 해보고 네가 깨달아. 이게 디텍션이에요. 하지만 이 디텍션 어프로치는 뭐야? 뭐 그냥 리서치 요청하면 있는 한 다 주는 거야. 너 뭐 필요해? 알았어. 다 줄게. 이 어프로치. 이게 디텍션 어프로치.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렇게 되면 아까 우리 세 가지 조건은 일반적으로 자원을 사용하는데 보통 그렇게 사용하니까 결국 세 가지 조건이 성립하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주고받고 하다 보면 홀드 앤 웨이트이 있으니까 서큘러 체인이 만들어지죠. 데드락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 데드락이 중간에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시스템이 체크해 줘야 돼. 그래서 운영체제가 프로세스 간에 데드락이 발생했는지를 체크를 해주는데 여러 가지 어프로치가 있지만 매번 리소스 요청마다 데드락 디텍션을 하는 방법. 가장 꼼꼼한 방법이죠. 한 번 할 때마다 요청을 할 때마다 데드락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거 주면 뭐 이걸 체크하는데 그러면 빨리 데드락을 요청할 때마다 체크하니까 가장 자주 하는 거죠. 그래서 데드락을 빨리 발견할 수 있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요청별로 스테이트를 관리한다면 인크리멘탈하게 우리가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건 장점이지만 매번 프로세스 요청이 올 때마다 데드락 디텍션 할 때니까 시스템에 굉장히 부담이 돼서 이런 방법은 잘 사용하지 않겠죠. 혹은 데드락이 보통 뭐 빈도가 하루에 한 번 정도 발생한다. 그러면 하루에 한 번만 체크하면 되지. 그 빈도에 따라서 뭐 좀 루스하게 디텍션하는 거, 오버헤드가 좀 적겠죠. 이런 방법이 있고 데드락 디텍션 알고리즘은
아까 거랑 비슷한데 클레임 대신에 리퀘스트 매트릭스를 사용해요. 리퀘스트 클레임. 그래서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으로 구현되는데 이거를 내가 좀 생각하면서 본 지 조금 돼서 한번 얘기해 보면 그래서 리퀘스트 매트릭스는 클레임 매트릭스랑 형태는 같고 QIJ는 프로세스 I가 요청된 타입 J의 리소스의 개수를 얘기하죠. 각각의 리퀘스트. 클레임 매트릭스를 사용하고 초기의 모든 프로세서는 데드락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알고리즘은 그 중에서 데드락 되어 있지 않은 프로세스를 하나씩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널이 되면 데드락이 없는 거고 뭔가 남아있으면 남아있는 애들끼리 데드락이 발생하는 거죠. 데드락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알고리즘은 그 프로세스들 간에 데드락이 발생하지 않은 프로세스들을 끄집어내는 거죠.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가정은 모든 프로세스는 데드락 되어 있다. 그 중에 데드락이 되어 있지 않은 거를 골라서 끄집어내는 거죠. 만약에 얼로케이션 매트릭스에 모두 0이다. 그럼 하나도 얼로케이션 안 돼 있죠. 그럼 홀드 앤 웨이트이 없겠죠. 얘는 데드락이 발생하지 않아. 얘는 일단 제거해 줄 수 있어. 그렇죠? 얘를 마크해. 마크한다는 건 끄집어내는 거지. 데드락. 초기에 모두 데드락까지 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템포러리 벡터 W를 가지고 걔를 available, 현재 available 한 걸 가지고 만약에 아직 마크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Q의 I번째 Q의 그 요청이 현재 available 한 것보다 작거나 같다면 걔의 인덱스, 이 프로세스는 이제 끝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런 로우가 발견된다면 그 프로세스 I를 마크하고 걔한테 할당된 그 allocation 매트릭스의 행을 다시 W에 리턴하는 거죠. 걔를 끝낼 수 있으니까 걔가 그걸 반환할 수 있죠. 그래서 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아까가 비슷하게 현재 available 한 것보다 걔의 요청이 더 적은 프로세스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만약에 그런 로우가 발견되면 걔한테 allocated 된 거를 다시 available에 반환하면서 리턴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고 만약에 더 이상 그런 프로세스가 발견되지 않으면 그때 끝나는 거죠.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마지막에 다 끝났는데 아직도 언마크된 프로세스들이 존재한다 그러면 걔들 사이에 데드락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 끄집어낼 수 있다. 그러면 데드락이 없는 거죠. 오케이? 내가 뭐 설명이 약간 좀 그러긴 한데 일단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현재 상황을 봅시다. 그래서 리퀘스트 매트릭스가 있고 allocation 매트릭스가 있어요. 얘가 전체 리소스고 현재 available 한 거야. 자,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allocation 매트릭스에 하나도 할당하지 않은 거. 걔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거니까 뭐죠? 걔들 데드락이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걔를 마크하는 거. P4를 마크하죠. 얘는 allocation 리소스가 하나도 없으니까 홀드 앤 웨이트 조건이 없으니까 얘는 일단 끄집어내고. 오케이? 그 다음에 W는 현재 available 한 걸로 W를 세팅한 다음에 현재 그 리퀘스트가 얘보다 적은 걸 찾아야 되죠. available 한 거랑 현재 그 요청들이랑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P3의 요청이 지금 이 중에서 얘보다 작은 게 뭐가 있어요? 요거 하나죠. 그래서 얘의 요청을 accept 하게 되면 이 available로 해결할 수 있고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거를 반환할 수 있죠. 반환해서 다시 W를 늘리게 되면 얘는 하나만 갖춰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00011인데 이 상태에서 지금 아까 그 P4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요청들이
P1, P2가 남았는데 P1, P2가 00011로 요청이 만족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요? 없죠. 더 이상은. 그래서 더 이상은 그 마크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없기 때문에 알고리즘은 끝나는 거고 그 남아있는 프로세스들 간에 데드락이 발생한 거예요. 데드락이 발생한 거예요. 요 발생 상황을 보면 P1, P2가 R1과 R2는 하나씩 뭐 숫자가 충분히 있으니까 하나씩 가지고 있고 R2, R3에 대해서 하나는 R2를 가지고 있고 하나는 R3를 가지고 있고 서로 요청하는 거죠. 서로 요청해서 그 서큘러 체인이 만들어지는 거죠. 오케이? 설명이 조금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질문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이 데드락 디텍션에 대해서. 질문. 어벤져스 쓰던 클레임 매트릭스랑 리퀘스트 매트릭스 차이를 다시 설명해 주시죠. 클레임은 한 번에 다 앞으로 요청할 거고 리퀘스트는 현재의 요청인 것 같아요. 보자. 프로세스 i에 대한 그 타입자의 현재 요청. 현재 요청. 클레임은 처음에 미리 다 한 것 중에서 이제 인크리먼털하게 얼로케이션 하는 거고 얘는 요청이 올 때마다 하는데 현재 요청 상태인 것 같아요. 현재 이제 남아있는 요청이지, 그치? 그러니까 클레임이 다 할 필요는 없고, 아까 어보이던스 로직 같이 처음부터 클레임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요청인데 현재 남아있는 요청들이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 거야. 또 질문. 내가 좀 더 음미를 하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며칠 지난 다음에 내가 좀 그 음미한 걸 좀 잊어먹은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한테 만족할 만한 어보이던스는 설명이 됐는데 여긴 조금 어렴풋하죠.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기도 해서 내가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또 이슈가 있는지 또 질문해 보세요.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하면 되니까. 마크되는 순서를 좀 중요한가요? 순서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 어보이던스랑 마찬가지로 만약에 그 각각의 요청들이 현재 어베일러블한 걸로 처리될 수 있다면 어느 순서로 해도 인크리멘탈하게 증가하니까 걔가 한 거를 반환하게 되니까 어베일러블에. 그래서 뭐 그 순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 그 피규어 6.10에서 어디 전 페이지 아니면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여기에서 음. 처음에 P4가 올로케이션 된게 없으니까 음. P4를 어마크 되었다고 예, 하셨잖아요. 거긴 데드락이 발생하지 않지. 예. 그런데 그러면은 P3를 할 수 있으니까 P3를 이제 반환을 한다 막 이렇게 가정을 했었는데 예. 그러면은 P4는 올로케이션 된 게 없으니까 음. 반환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P1, P2가 데드락이 그러니까 P4는 반환할 것도 없죠. 얼로케이션이 안 돼 있으니까. 아, 얘는 앞으로 얘가 이제 이만큼 필요로 한 거고 얘는 아무것도 현재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얘는 필요로 한 거고. 그러니까 얘는 너는 뭐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일단 넌 빼고 그 차원이라.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들 간에 이제 데드락이라는 것은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상태로 묶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찾는데 지금 P3 같은 경우는 얘는 요청이 하나가 있는데 현재 요청이 오고 하나가 있는데 현재 어벨러 한 걸로 처리가 되니까 쟤는 데드락이 걸려 있는 게 아니죠. 걔를 빼는 거지. 데드락 현재 만족될 수 있는 것들은 다 데드락에서 빼는 거지. 그렇죠? 다 빼고 그 다음에 걔가 얼로케이션 된 것들도 반환한 상태에서 그래도 만족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 사이에 데드락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또 다른 질문.
만족시킬 수도 없는 거잖아요.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데드락이 걸려있는 상태는 아니지. 얘는 그냥 리버럴한 어프로치고 저거를 그냥 서스펜드 시키는 거 원래 어프로치는 네 건 만족 못하니까 서스펜드 만족하는 걸 다 주는 거지. 다 주는. 큐맨 앞으로 다시 보내는 건가요? 큐에 맨 앞으로 보낸다는 게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쟤는 서스펜드 시킨다는 건 제 요청이 안 되니까 기다려야 돼. 대기하고 있는 거지. 리소스가 어베러블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지. 쟤는 데드락은 아니고요. 데드락은 아니지. 왜냐? 데드락은 항상 조건이 뭐예요? 홀드 앤 웨이트. 뭘 얼로케이션 하고 요청할 텐데 얘는 아무것도 없고 새로 들어온 프로세스가 뭔가 요청하려고 하는데 얘가 나 들어와서 이거 필요한다고 요청이 새로 들어온 거야. 근데 걔가 데드락 걸렸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 그래서 걔는 데드락은 아니죠. 오케이? 이해됐죠? 또? 질문. 그러니까 데드락 디텍션 알고리즘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면 뭐예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을 일단 제껴. 걔들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데드락의 그 체인 안에 안 들어가죠. 그래서 걔들을 마크하고 그 다음에 현재 어베일러블한 거랑 남아있는 그 새로운 요청들이랑 비교해서 그 요청이 만족될 수 있는 거는 걔는 주문 해결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미래는 모르는 거고 데드락은 발생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얘는 하게 되고 얘가 이거를 반환하게 되면 얘는 추가가 되는 거고. 그렇죠? 나머지 요청들을 이거랑 비교해 봐서 다 서비스 안 될 때, 더 이상 서비스가 안 될 때 남아있는 프로세스들 간에 데드락이 발생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이 P1, P2 같은 경우는 PR1 타입은 하나씩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고 R5는 하나씩 요청해야 되는데 R5는 하나밖에 없는 거고 그중에 이제 하나만 허락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R2랑 R3가 있는데 R2랑 R3는 하나씩밖에 없는 거죠. 하나씩밖에 없는데 하나씩 얼로케이션 되어 있고 하나씩 요청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근데 걔는 프리엠션 조건이 없으니까 양보하진 않잖아. 하나씩 가지면서 상대방 걸 필요로 하는 이 R1, R2로 인해서 P1, P2 사이에 데드락이 발생을 한 거죠. 이해되죠? 오케이. 자, 이렇게 디텍션을 해서 결국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거 혹은 현재 그 어벨러블한 걸로 처리될 수 있는 걸 다 제끼고 걔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반환한다는 가정에서 나머지 요청이 서비스가 더 이상 안 되면 걔들끼리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때는 저 벡터랑 매트릭스를 찾아보면 뭔가 서큘러 체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걔들 사이에. 그래서 데드락이 디텍션을 우리가 한 거고 데드락이 디텍션 했으면 내버려 두면 안 되겠죠. 그 두 프로세스는 진 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걔들을 리커버 다시 진행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강력하고 간단하면서 일반적인 어프로치는 뭐예요? 데드락이 체인에 들어가 있는 그 모든 프로세스는 다 어버트 시키는 거야. 다 터미네이트 시키는 거야. 야, 니들은 데드락 걸렸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 그게 가장 커먼 어프로치. 오케이? 가장 간단하니까. 알겠죠? 가장 간단한 어프로치. 만약에 우리가 이제 좀 더 밑으로 갈수록 복잡한 건데 체크포인트를 둬서 한번 요청할 때마다 그 상태를 세이브해 놨다면 각각의 데드락에 걸린 프로세스들을 그 이전 스테이트로 다 백업 시키는 거죠. 백업 시키는 어프로치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아까 체크포인트로 다시 롤백 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근데 운이 나쁘면 또 데드락이 걸릴 수도 있는데 또 운이 좋으면 피해갈 수도 있겠죠. 그거는 넌 디터미니스틱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데드락에 걸려있는 프로세스를 한꺼번에 다 어버트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씩 데드락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해결하는 방법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 번 어버트 할 때마다 데드락 디텍션을 다시 체크해야지. 얘를 취소시키면 되나? 이래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데드락이 더 발생할 때까지 각각의 리소스를 하나씩 빼앗는 거야. 그 문제가 됐다. 이것도 역시 그 이전 포인트로
그 체크포인트가 있어야 되고 롤백해서 다시 시작하게 해야 되는데 좀 더 복잡한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는 그냥 전체를 다 어버트 시킨다.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 알겠죠? 응? 자, 그래서 대들하게 이제 한 이그젬플로 우리가 가장은 아니고 하여튼 유명한 프로블럼 중에 하나인 다이닝 필라소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다이닝 필라소프는 철학자 5명이 모여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스파게티 먹고 생각만 해. 뭔가 이 문제가 옛날에 이탈리아에서 출발한 우리가 지난 학회가 이탈리아에 있었는데 여러분이 이태리 가본 사람 맞지만 이태리가 한 한반도 정도 넓이 정도 될래나 꽤 큰 하여튼 그 정도 사이즈인데 역사 유적도 굉장히 많고 자연도 가장 아름다운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난 출장 갈 때 처음에 스위스 좋아했는데 이태리 돌로미티라는 알프스 가본 사람 안 가봤어요? 난 산을 좋아해서 이 문화유적보다는 자연을 좋아하는데 이태리 돌로미티 가면 3,000m 넘는 돌산들이 수천 개가 쫙 있어. 반지의 제왕 같기도 하고 그 광경이 스위스 알프스는 우리가 TV에서 많이 보는 그 눈 덮인 그런 일반 마운틴인데 이태리 돌로미티는 돌산들이라 더 웅장하고 더 멋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나중에 결혼할 때 신혼여행으로 강추 돌로미티 정말 이쁘고 멋있고 근데 이제 이 산악지대는 높고 추워지니까 겨울이나 이런 데 가면 고생하는 것 같고 눈도 오고 길도 막히니까 여름이나 초여름이나 초가을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가본 중에서 제일 멋있는 데가 돌로미티고 프랑스도 뭐 남부의 니스니 깐느니 이게 같은 지역인데 그 해변가가 멋있다고 하는데 이탈리아는 그냥 웬만한 해변은 다 니스 같아. 그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 많아요. 스페인도 이쁘지만 이탈리아는 좀 더 작지만 꽉 차 있는 그런 나라고 하여튼 내가 괜히 빠졌는데 이 다이닝 이 사람들은 생각만 해. 그리고 여러분도 엔지니어는 뭐냐? 내가 생각하는 엔지니어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뭐 만들어 보는 건 그거를 이제 구현하고 테스트하는 거지. 실제로는 모든 아이디어는 여러분이 문제를 생각할 때 내가 여러분한테 질문하죠. 그때 잠시라도 이렇게 막 내가 질문하니까 수업에서 질문하면 머리가 갑자기 멈춰지잖아. 프리지 되잖아. 근데 이제 여러분이 좀 릴렉스하고 생각하면 그때 많이 생각을 해야 돼. 거기서 다 문제가 풀리고 해결이 되고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실내치기 학회에 갔었는데 경진대회 했는데 디비전이 하나, 둘, 셋, 넷, 5개의 디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스마트폰 팀, 그다음에 비전, 카메라 가지고 하는 팀, 뭐 그다음에 이 발에 차고 신발로 하는 팀, 실내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경진대 하는데 그다음에 공장 5개 트랙에서 4트랙이 한국이 우승이야. 경진대 하나는 일본인데 일본 거는 시원찮아 내가 보기에. 그거를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좀 경직돼 있는 것 같아. 일본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얘기하면 문제를 풀 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 알고 있지. 컴퓨터는 다 알고 있지. 컴퓨터 사이언스. 머릿속으로 솔루션을 푸는 거야. 문제를 풀 때 이게 정말 복잡한 문제인지 이게 간단한 문제인지 거기에 맞는 연장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쉬운 문제를 푸는데 예를 들어 뭐 지우개를 이렇게 자르는데 사시미 칼로 할 필요는 없잖아. 그렇죠? 큰 거 이렇게 그 조그만 과도나 조그만 칼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거기는 뭐 LSTM, 뭐 CNN, 뭐 듀얼 CNN 뭐 복잡하게 썼는데 그 성능이 그거밖에 안 나와 나는 딱. 하여튼 그런 식이야. 뭘 모르고 딥러닝을 막 적용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하면 뭘 하면 또 칼만 필터 쓰고 근데 야 그거 칼만 필터 필요 없는데 근데 자기도 칼만 필터가 새로운 거니까 그걸 해보고 싶은 거야 욕심에. 복잡하고 좀 해보니까 뭐 있어 보이고. 근데 그런 거를 아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그게 필요할 때 필터를 쓰든지 그런 걸 써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뭐 로우 패스 필터나 간단한 에버리지 필터만 해결하는데 그거를 그렇게 복잡한 툴을 쓸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거기 우승을 해서 스마트폰으로 실내치기 하는 거 건물 한 2개에서 2층, 그러니까 4층 정도 되는
그러면서 현재 성능 1등이 나오는 게 팀 사이즈 상관없어요. 몇십 명씩 들어도 돼. 한 뭐 최고 한 7, 8명 이렇게 10명 가까이 된 팀을 가져왔는데 우승한 팀이 3.8m. 실내치기 5차가 우승한 팀이. 물론 시간 제약이 있어서 그 정도 나오고 좀 더 하면 더 나오긴 하겠지만 우리 실내치기 성능은 그 정도면 70cm. 그래서 우리는 그 경진대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참여하면 그 정보를 어느 정도 얘기해야 되고 공유되는 순간 기술이 유출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거기서 뭐 발표했는데 우리는 한 이 정도에서 70cm 나온다니까 놀라가지고 막 질문하는데 내가 되도록이면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고 너무 디테일하게 그래서 발표도 자제할 생각이에요. 이게 뭔지 알아요? 실내치기가 미래의 반도체 기술이에요. 실내치기가 되면 지금 GPS 실외만 되지 실내에서 지금 안 되는 서비스들이 다 이네이블 되는데 현재는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뭐 비콘 달고 AP 달고 UWB 앵커 달고 뭐 복잡하게 수학 알고리즘 돌리고 보드 깔아서 막 하는데 지금 몇 미터씩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 BLE 가지고 하면 공항에서 하면 한 10m, 5차 나오니까 내비게이션이 안 되지. 내가 10m 앞뒤 좌우로 튀는데 우리는 뭐 한 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서 웬만한 데는 우리가 기울이면 뭐 하나 스퀘어는 지금 한 50cm 뭐 인천공항 또 1m 안으로 다 들어오고 궁극적으로 점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이게 미래 반도체 기술이고 반도체보다 뭐라고 할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부가가치가 훨씬 크죠. 반도체는 뭘 공장 몇 조 되는 공장도 만들고 뭘 하고 뭐 수입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머리 두뇌 싸움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에 좀 이런 연구를 하고 싶은 사람 딥러닝도 그냥 딥러닝이 아니라 책에 있는 딥러닝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딥러닝 실제로 사용했을 때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모델도 바꿔야 되고 학습 방법도 생각해 봐야 돼. 아무렇게나 막 쓰는 게 아니야. 뭐 LSTM 뭐 모델들은 많지 뭐 나와서 그걸 쓰면 그게 성능이 좋아지나? 그렇지 않거든. 그 문제 그리고 딥러닝의 문제점들이 다 보여요. 이건 그냥 딥러닝이라는 RNN이고 CNN은 그냥 펑션 블락에 인풋 들어가고 아웃풋 나는 펑션이고 그게 논리니어 어프로시메이션 하는 펑션이에요. 다양한 입력, 출력에서. 그거야. 근데 굉장히 플렉서블하지 않다고.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기술을 섞어야 돼.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앵코니, 비코니니 쫙 깔고 뭐 그걸 또 배터리 교체하고 설치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돼. 휴대폰 아니면 이런 시계만 있으면 몇백 명, 몇천 명 동시에 추적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기술만 잘 보호된다면.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술 유출에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좀 열심히 해볼 그런 생각이 있는 학생들 와가지고 한번 같이 개발해 봅시다. 경진대에 안 나가고 거기 뭐 몇 미터 하는데 거기 나와서 왜 우리 기술을 얘기하고 그냥 이 수준이 이 수준이구나 하고 우리는 개발하면 돼.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 다시 우리 디스커션으로 와서 철학자. 아까 다시 원래 아이디어는 뭐야? 엔지니어는 생각하는 거다. 학회를 가면 학회에서 논문 읽어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발표한 걸 들으면서 항상 여러분 논문이나 책을 보면서 항상 생각해야 돼. 이 사람이 맞는 말 했나? 이 방법밖에 없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사실 나는 논문도 별로 안 봐. 내가 생각하지. 그냥 생각해.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문제들이 벌써 풀 문제들이 쫙 쌓여 있어. 이 문제를 어떻게. 그래서 결국 사이언티스트, 엔지니어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무슨 실험을 해서 그게 나왔겠어?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이 문제 어떻게 풀지? 이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전파로 백날 해놔도 안 돼. 백날 해놔도 안 돼. 그러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죠.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돌아가서 밥 먹는 철학자 얘기예요. 그래서 포크들이 있는데 두 사람이 이 포크를 같이 사용할 수는 없죠. 오른쪽 왼쪽이 다르니까 뮤추얼 익스클루전. 근데 포크를 10개 준비해 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딱 5개만 준비해 놨어. 누가 스파게티 먹으러 생각하다 스파게티 먹으려는데 잘못 잡으면 하나씩 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뮤추얼 익스클루지고 노 프리엠션이면 데드락이에요. 상대방이 놓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가 못 먹었으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 이게 이제 다이닝 필로소퍼 프로블럼이에요. 자, 세마포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포크가 리소스니까 포크를 세마포로 정의하고 그 포크 하나씩이니까 걔를 1로 이니셜라이즈하고 포크 0, 1, 2, 3, 4, 4개의, 5개의 포크를 세마포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메인에서는 동시에 필라소퍼 0번부터 4번, 4번까지 5명의 필라소퍼가 동시에 시작하는 거예요. 필라소퍼가 하는 일은 뭐예요? 간단해. 생각하고 포크 I는 왼쪽, I 플러스 1은 오른쪽이에요. 이게 서큘러니까 모두를 썼죠. 그래서 왼쪽 포크 잡어, 오른쪽 포크 잡어, 스파게티 먹고, 그 다음에 오른쪽 놓고, 왼쪽 놓고, 다시 생각. 간단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 워킹해야 안 해요? 왜 안 하지? 왜 안 해? 어떻게 해? 크리티컬 섹션이 없으니까 0쪽에 1도 옆 사람들 크리티컬 섹션보다 얘는 뭐야? 포크에 대해서 웨이트. 피 오퍼레이션을 하니까 서로 웨이트 어떤 상황에서? 실제로 이그젬플. 0번이 1번을 기다릴 때 1번은 이미 1번을 가져갔어. 그러니까 이 상황은 뭐예요? 필라소퍼 0, 1, 2, 3, 4가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첫 번째 피 오퍼레이션 하게 되면 다 어떻게 돼? 다 왼쪽 포크 집어져. 그럼 어떻게 돼? 포크가 다 테이큰이야. 오른쪽 하면 오른쪽은 다 그 옆에 사람 쥐고 있죠. 이 상황까지 동시에 진행하면 여기서 데드락이 발생을 해요. 데드락이 발생을 하죠. 어떻게 풀 수 있어 이거? 응? 어떻게 풀 수 있어요? 여기 답은 뒷장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돌려보면 알지만 여러분이 창의적인 솔루션이 나오면 보너스 10점. 창의적인 솔루션이 나오면 보너스 10점. 어떻게 풀 수 있어요? 다섯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못하게 그거 어떻게 해? 저기 똑같이 포크를 할 때 웨이트 하는 거 전에 그냥 들어가지 못하게만 코스를 해놓고 그 다섯 명이 다 하는 문제고 4명까지만 들어가게 뒤에 공부했어요? 아니면 솔직하게 안 하고 질문하는 거? 방금 봤어요. 예? 방금 봤어요. 그럼 안 되지. 난 창의적인 거, 본 거 말고. 오케이. 얘기 들어봅시다. 첫 번째가 왼손을 잡고 있을 때 옆에 사람이 오른손으로 말하는 예약을 이 순서를 바꾼다고? 이 코드를 어떻게 바꿔야 돼? 포크를 2차원별로 해가지고 만약에 포크 1번이 사용 중이면은 2차원별로 굳이 안 쓰고 포크 뭐 1번이 사용 중이면은 내가 사용 중이라고 사용 중인 거를 마크해주는 뭐 1차원 계열만 더 추가를 해줘서 만약에 포크 1을 사용 중이면은 다른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포크 1을 요청하지 못하게 부문이나 이런 거 하나 넣어주는 거. 글쎄, 쉽게 안 보이는데 지금 얘기한 거 if문으로 해결이 가능하나? 계속 소리만 나올 것 같아. 그 다음에 어떤 포크를 집으면 그 포크 옆에 있는 사람 거를 일단 멈추고 어떻게 멈추게 해? 코드상으로. 그러면 저 시그널이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이건 P 오퍼레이션. 우리 다 했잖아. P, 얘는 V. 얘는 request, 얘는 release. 그 우리가 wait이랑 시그널로 보인다 그랬죠. 세마포에서.
응. 전에 그냥 if문 하나 넣어가지고 전부 다 제로인지 체크하고 전부 다 제로면 전부 다 어버트하게 시그널을 보내게 하면 다시 뭐? 되지 않을까요? 전부 다 제로이면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까 비트 하기 전에 웨이트라고 좀 쉬는 게 아니구나. 이 솔루션이 쉽지는 않고 책에 나온 솔루션이 그나마 나은 것 같고 이거를 그냥 쉽게 해결하려면 요 둘을 한꺼번에 이걸 하나로 묶어서 크리티컬 섹션 같은 걸 묶어서 다른 걸로 한꺼번에 한 번에 2개씩 잡게 하면은 파셜리 해결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한 솔루션은 아까 그 뒤에 보고 얘기한 룸 웨이트를 두는 거야. 그래서 룸에 필라소퍼가 5명이 동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최대 4명만 허락하는 거야. 그래서 룸이라는 거를 세마포로 4로 이니셜라이즈하고 그래서 처음에 룸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처음에 필라소퍼가 들어갈 때 룸에 맥시멈 4명까지 들어가게 되죠. 그럼 그 중에 하나는 양쪽 둘 다. 걔가 릴리자만 하나씩 들어가게. 이게 이제 책에 나와 있는 솔루션이에요. 오케이? 여기 조금 더 아까 지금 내가 얘기한 것보다 조금 릴렉스한 것 같고 이제 모니터로 하면 좀 더 직관적이고 좀 더 쉬워요. 모니터 우리가 봤듯이 모니터는 프로그래밍 랭귀지 컨스트럭트로 랭귀지 자체에서 뮤추얼 익스클루전을 제공하죠. 모니터 코드는 한 번에 한 프로세스만 실행할 수 있다. 그래서 한 번에 싱글 엔트리고 만약 걔가 대기하면 큐에서 다시 컨디션을 대기해야 되고 다른 프로세스가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모니터 코드를 보면 얘는 아까 필라소퍼의 코드를 수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한 다음에 get forks를 요청한다. 둘 받으면 스파게티 먹고 그 다음에 릴리즈 하는 거예요. 둘 한꺼번에 하는 거지. 그래서 get forks를 보면 어떻게 돼요? 먼저 자기 왼쪽 오른쪽 그 넘버를 찾아야 되니까 PID를 가지고 왼쪽 오른쪽 포크 넘버를 찾고 그 다음에 left가 포크가 available 하면 포크는 처음에 다 available 하면 true 형태로 불린 변수로 사운드에 있어서 available 하지 않다면 얘가 누가 taken 하면 false로 가정돼 있거든. 하지 않다면 얘는 fork ready left가 누가 시그널을 보낼 때까지 웨이트 해야 돼. 그 다음에 만약 이게 없으면 자기가 이제 taken 한 거니까 fork left를 false로 바꿔주겠죠. 불린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오른쪽 포크가 available 하지 않다면 ready를 기다리는 거고 아니면 자기가 taken 하는 거지. 그리고 false로 해놓고 빠져나오는 거야. 그래서 한 번에 2개씩 가져오죠. 2개씩 가져와. 근데 예로 되어 있으니까 만약 C weight이 들어가면 얘는 wait Q, 이 fork ready 요 Q에 가서 그 조건을 누가 시그널 보내, wait 릴리즈 할 때 기다려야 되는 거죠. 웨이크업 시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대기할 수 있어요. 릴리즈는 뭐예요? 왼쪽 오른쪽 아이디 계산한 다음에 만약에 이 왼쪽 그 포크를 기다리는 대기자 Q가 비어 있다면 아무도 없는 거죠. 아무도 없으면 얘를 true로 만들고 available하게 놓으면 되고 누가 있다면 걔한테 시그널 보내서 웨이크업 시키는 거죠. 오른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모니터로 봤듯이 모니터 코드는 좀 더 직관적이고 쉽게 구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콘커런시 컨트롤 얘가 다 보장해 주니까. 자, 유닉스에서는 지금 우리가까지 공부했던 콘커런시 컨트롤을 위한 메커니즘이 다음과 같은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콘커런시 컨트롤뿐만이 아니라 싱크로네이션뿐만 아니라 인터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에 어떤 방법들이 있냐, 유닉스라는 OS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보면 파이프라는 거 처음 들어본 사람 없죠? 다 사용해 보죠. 여러분이 그 윈도우에서 이렇게 터미널 떠서 텍스트 커맨드 한 번도 안 쳐보고 이렇게 클릭만 한 사람 텍스트 커맨드 써봤죠? 그거 써보면 보통은 난 윈도우인데 사용하는 지 오래 이게 유닉스에서는 ls 하면 dir 그 디렉토리에 리스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터미널에서 하면은 ls 하면 파일이나 디렉토리 수가 많으면 터미널에서 쭉 스크롤 되잖아요. 스크롤 바가 있잖아. 그렇죠? 근데 너무 많으면 쫙 해서 스크롤 바로도 감당이 안 되잖아.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ls 한 다음에 모아 하면 얘가 페이지 단위로 불러줘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스페이스 바나 어떤 키를 누르면 페이지 단위로 볼 수가 있어. 옛날식이지, 구식. 요즘엔 하여튼. 그래서 LS랑 요 프로세서랑 요 프로 사이에 요 기호가 바로 파이프예요, 파이프.
얘가 출력한 아웃풋이 보통 파일로 가거나 아니면 스탠다드 아웃풋 터미널로 오는데 얘는 얘한테 입력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모아가 페이지 단위로 끊어서 아웃풋으로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보기가 더 편하죠. 그래서 이 파이프라는 것은 한 프로세스에선 쓰여지고 다른 프로세스에서 읽혀지는 first in, first out q 형태로 q 되어 있고 실제 구현은 서큘러 버퍼, 실제 버퍼인데 뭐 걔를 계속 크게 확장시킬 수 없으니까 서큘러 버퍼 형태로 구현되어 있어서 두 프로세스 간의 프로듀서 컨슈머 모델로 커뮤니케이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PS라는 건 뭐예요? 얘는 우리가 이제 그 시스템에 있는 프로세스들의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들 리스트를 보는데 그 프로세스가 많으면 또 스크롤돼서 없어지겠죠. 그래서 얘도 모아 끊으면 모아라는 그 커맨드는 페이지 단위로 출력을 해주게 해줘요. 여기 뭐 이 example sort인데 sort는 프로세스를 A, B, C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넘버링 해주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래서 이런 기호가 바로 파이프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모니터 봤지만 가장 제너럴한 프리미티브 싱크로나이제이션, 뮤추얼 익스클루전,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메시지 샌드라고 그랬죠. 그래서 메시지를 유닉스에서 제공하고 유닉스에서는 프로세스 사이에 시스템 콜을 통해서 메시지 샌드 리시브를 할 수 있고 각 프로세스별로 메일 박스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각 프로세스에 오는 메일이 메일 박스에 순차적으로 쌓이게 되고 거기서 읽어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전에 한 학생이 나한테 이메일로 요청했는데 두 프로세스 간의 버추얼 메모리 공간의 일부를 시어드 메모리로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프로세스 간에도 공유된 메모리를 통해서 통신할 수 있어요. 일정 블락을 시어드 메모리로 선언을 해주면. 그러면 얘는 메시지 샌드 리시브는 시스템 콜인데 얘는 그냥 프로세스끼리 라이트하고 리드하면 커뮤니케이션이 되죠. 그래서 가장 빠른 형태의 가장 효과적인 빠른 인터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방법이고 메모리 로케이션 각각은 이런 뮤추얼 익스클루전이 하드웨어에 의해서 개런티 되는 거죠. 우리가 테스트 앤 세신이 뭐 스웨비냐 해서 봤듯이 개런티가 되는 거고 각 메모리 로케이션은 뭐 이렇게 리드나 리드 라이트 퍼미션을 각 프로세스가 가질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유닉스에서는 또 세마포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세마포 웨이트, 세마포 시그널 이게 P 오퍼레이션, V 오퍼레이션인데 보통 P나 V는 P는 뭐예요? 디크리먼트죠. 요청한 거니까 V는 인크리먼트죠. 근데 유닉스의 세마포 PV 오퍼레이션은 좀 더 제너럴 형태로 한 번에 여러 개를 인크리먼트 3, 디크리먼트 4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한 번에 여러 번을 동시에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얘가 더 플렉서블하게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알겠죠?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5분 남았는데 시간이 다 됐고 그래서 시그널은 다음 시간에 봅시다. 시어드 메모리가 맥 프로세스가 있으면 어떤 특정 버추얼 메모리 주소를 그냥 똑같은 그 피지컬 메모리에 그러니까 얘 영역이랑 얘 영역 같은 크기야 되겠지. 얘가 같은 거라고 딱 매핑을 해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이 주소에 쓰면 얘는 이 주소에서 읽을 수 있게. 이 주소랑 이 주소를 매핑 시켜주는 거야. 오케이.